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이슈가 뭐냐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슈인데, 진실성은 의식 차원의 진실성과 무의식 차원의 진실성이 있어요. 의식적인 차원의 진실성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서 속이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군대에서 나가고 싶다. 근데 상담을 해야 된다. 그냥 절차상. 뭐 내가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상의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의식상에서부터 진실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상담자는 되게 진실하게 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고용보험 타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직 활동을 실제 관심 없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요건에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서류를 내고 인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취업하고 싶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인사 담당자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서 진실로 대하고 있어. 그러면 이 대화는 진실성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성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내가 당신 상담받지 않으면 나랑 이혼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내가 상담 안 하면 이혼이라고 그래서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 근데 상담을 통해서 진짜 변화하고 싶은 것도 없고 상담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진실성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상담자는 상당히 진실하게 생각하고 상담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진실성에서 서로가 어긋나 있는 거. 그렇죠? 진실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삶에 진실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상담에서 진실성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 일치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치성. 내가 상담을 하면 상담에 일치돼야 되는데 상담에 일치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진실성은 이제 우리가 많은 내담자,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내담자에게도 다 적용이 되죠. 무의식적인 일치성. 여기서는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경험을 차단하거나 분리하거나 하죠. 여기에서도 무의식적인 일치성을 도달하는 것이 상담의 또 우리가 목표가 되기도 하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아와 경험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고, 당위와 존재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의식과 무의식의 일치, 무의식의 일치가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추구하는 거일 수도 있죠. 진짜 무의식의 나도 나를 알아요. 근데 의식의 내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의식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 근데 의식의 나는 난 저 사람을 사랑해. 괴리가 크죠? 무의식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관계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의식의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와 갈등이 일어나도 본인이 인정을 못하죠. 역으로 내가 사랑한다고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문제 삼겠어요? 저 사람을 문제 삼겠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충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은 미워해요. 근데 그 본인이 미워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무의식의 불일치도 현실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에도 일치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고 중요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죠? 우리 상담자로 치면 자, 상담자의 무의식이 또 있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데 상담자의 무의식이 있겠죠. 상담자가 나의 무의식을 안 보면 내담자한테 불만을 표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나를 안 따른다든지,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데 나한테 마음을 안 연다든지. 근데 무의식에는 저 사람이 오면 되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의식에서는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의식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상담자니까 이러면 안 되지. 진짜 헌신적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고 자꾸 방어하고 뒤로 빼면 화나죠. 싫죠, 막.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 나만 그런 거 경험하시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불일치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의 일치가 나도 혼동시키고 관계에서도 혼동을 시켜요. 무의식의 불일치가.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불일치를 일치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과 의식의 일치, 존재와 당위의 일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일치시키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일치돼야 저 사람이 나를 한 가지 모습으로 보니까 서로 혼동이 없게 되고 갈등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진실성이라는 얘기를 요걸 오리엔테이션 겸 말씀드려요.
이 진실성이라는 게 또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진실하고 헌신적이면 편향적인데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난 헌신했다. 그러면 난 모든 영역에서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신 자체가 다 좋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상대가 힘들어지는 경우는요. 엄마의 헌신일 때 아이가 힘든 경우가 있고 아내의 헌신일 때 남편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대가 나로 인해서 헌신이 힘들 수 있다는 걸 못 봐. 헌신에 대해서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헌신에 대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난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오히려 그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